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해외 유학입니다. 좋은 기회가 되어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면 주변에선 다들 부러워할 일입니다. 근데 해외 유학 때문에 도리어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함께 간 부모가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 자식이 함께 떠났다가 불화가 심해져서 상담으로 온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현지의 적응 문제도 있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뒤 부적응 문제도 있습니다. 충동적인 선택보다는 차분히 왜 해외 유학을 가고 싶은가에 대해 자녀나 부모 자신들의 마음부터 확인해 본 뒤에 떠나야 추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듯 싶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손쉬운 도피처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도 솔직히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당장은 그 문제를 회피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메랑처럼 더 큰 고통과 대가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상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박증과 게임 중독 때문에 내원한 20살 A군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대인기피증 경향을 보이며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외출이라도 하면 불안해하면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칭얼댄다고 합니다.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배가 아프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다, 계속 이런 신체적 불편을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검사도 받고 치료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증상이 낫고 나면 다시 또 다른 증상을 호소합니다. 더욱이 20살 청년이 다니는 학교도 없이 하루 종일 게임 아니면 TV만 보며 빈둥거리니 보는 엄마도 속이 터지겠죠.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한 소리를 하면 A군은 몸이 더 심하게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A군의 누나는 의대를 다니고 동생은 과학고를 다닙니다. 하지만 A군은 벌써 3년째 대입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입 준비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속이 터집니다. A군도 중학교까지는 다른 형제들만큼 최상위권은 아니어도 공부를 곧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1 때 친구들과의 사소한 불화로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적도 좀 떨어졌겠죠. 그런데 이때 부모님은 A군의 고립감이나 다른 형제들과 비교되는 열등감 등 심리적 상처보다는 성적 걱정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첫째와 막내는 부모의 기대대로 잘 해내고 있는데 둘째인 A군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시각으로 본 거죠. 결국 이대로 국내 입시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부모는 그러려면 차라리 유학이라도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A군도 처음에는 선뜻 동의했습니다. 국내 학교에서 친구도 없고 성적도 다른 형제들만큼 낼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유학 가면 뭔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았던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유학을 통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A군도 부모도 아이의 적성이나 현지 적응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외 유학이라는 장밋빛 희망으로 성급히 덮고자 했던 겁니다. 어쨌든 외국이라도 가서 공부하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한 거죠. 하지만 A군은 외국 생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면서 매일 밤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부모는 놀라서 처음에는 새로 학교를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친구 사귀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했던 A군은 미국 현지 친구들과도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이미 고등학생 나이라 미국 현지 아이들과 소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또 A군처럼 초중고 때 유학으로 온 한국 아이들의 어떤 커뮤니티에도 텃세가 심해서 녹아들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울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부모는 지금 그냥 돌아오면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했답니다. 이 무렵부터 A군은 극도의 불안장애 증상을 보이며 환청까지 생겨서 결국은 귀국을 했습니다. 갑자기 선택한 해외 유학을 국내 상황에 대한 막연한 돌파구로 여겼지만 A군은 강박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얻어 일반적인 생활 적응도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부모님은 그때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라며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부모님 마음에는 국내에서 남들 보기에 번듯한 결과물을 못 내놓는다면 해외로 가서 간판이라도 따왔으면 하고 등을 떠민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A군 자신의 가정 내 입지였습니다. 자신은 이 집안에서 열등감이 심했던 겁니다. 자신도 누나나 동생처럼 부모나 주변에 자랑스러운 공부 잘하는 자식이고 싶었지만 쉽질 않았던 겁니다. 처음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였을 때 A군의 이 같은 심리적 상처를 보듬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이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해외 유학만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리라는 신기루를 쫓았던 겁니다. 다음 사례인 B양은 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해충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수년간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해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자 B양은 국내로 엄마와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안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죠. B양은 이제 국내에서 입시를 치러야 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B양처럼 유학을 마치고 중간에 돌아온 뒤에도 국내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하면서 정신질환이나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공부나 학교 적응이 힘들어서 외국으로 도피하듯이 유학을 선택한 경우에 이런 상황이 더 잘 발생합니다. 이후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언어적, 문화적 장벽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난관 앞에서 회피적 태도를 보이며 좌절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계속 도전해보는 기회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내면 부모가 유학이라는 도피처를 재빨리 선택해 줘버렸기 때문이죠. 단순히 언어나 문화 적응의 문제보다는 회피성 태도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는 자녀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도망쳐버립니다. 대신 부모가 지금까지 지원해준 물질적 수준을 쉽게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작은 고생도 하기 싫지만 누리고 싶은 기대치는 한껏 높아져 버린 그런 인격이 형성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가 한국에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외국에 있는 게 편하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특히나 더 한결 편하죠.
근데 대학 가서는 또 달라집니다. 이때는 외국에서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고비를 넘기기가 쉽지 않으면서 몸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C군은 조울증에 약물 중독까지 겹쳐서 결국은 부모가 유학을 중단시키고 국내로 다시 데려온 경우입니다. 그동안 휴학을 반복하기도 하고 전공을 몇 번씩 바꾸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친구나 연애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심리적 갈등이 증폭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D씨는 외국 명문대를 나오고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에서 번듯한 직장을 잡기란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국내로 귀국했지만 국내 기업의 경쟁적 현실에는 잘 적응하지를 못하면서 우울증에 빠진 경우입니다. 나는 유학파에 잘났는데 라는 자긍심은 한껏 높아지다 보니 내가 겨우 국내로 돌아와서 이런 일이나 해야 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라는 식입니다. 해외 유학이 준 기대치와 지금 처한 현실과의 괴리만큼 우울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고립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몸이 자꾸 아프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기력증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평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국내 교육 현실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해외 유학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 문제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부부의 불화입니다. 이혼을 하기도 그렇고 매일같이 불화 속에서 함께 살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이때 자녀의 해외 유학은 좋은 명분과 도피처를 제공합니다. 아빠는 돈만 붙이면 되고 엄마는 자녀 공부만 신경 쓰면 되죠. 이 과정에서 엄마는 마치 자신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외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당분간 부부는 떨어져 있으니 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은 유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부모들 중에는 이런 경우에 아이들 학업 성취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국내에 있을 때보다도 더 공부로 몰아세우기도 하죠. 그래야 엄마 자신이 여기 외국에 나와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부모의 불화를 도피하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만약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여파는 중고등학교 때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대학 가서 혹은 직장을 얻은 뒤에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부부 간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고부 갈등이 심하거나 노부모의 복양을 피하기 위해 해외 파견을 신청하거나 유학을 떠나버리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나는 내 자식한테 해외 유학까지 뒷바라지 했으니 내 자식은 나중에 나한테 잘하겠지. 나는 좋은 부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자식들은 어른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효도라는 건 말로 주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행하는 행실 하나하나를 보며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인상부터 찌푸리고 늘 비난적 시선을 보이면 자녀들도 고스란히 습득하는 겁니다. 이 시처럼 기러기 아빠와 엄마가
다시 만나서 살면서 부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을 핑계로 서로 떨어져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다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서로 간섭하고 간섭받는 게 부부 사이인데도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화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좌충우돌하더라도 부부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과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자녀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서로 회피해버렸다가 문제가 더 골문 뒤에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처음엔 일단 유학만 가면 가정 내의 복잡한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골치 아픈 문제들을 회피적 태도로 취한 것이라면 불과 얼마 뒤에 더 큰 문제가 눈덩이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교육 문제인지 부모 자신의 도피 심리 때문인지부터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추후에 어떤 상황으로 되돌아올지도 미리 추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